서명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5년간의 형식적 결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아내와의 인연.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살린 그 사람이었다고. 오늘은 너무 늦게 찾아온 진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선택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찾던 사람은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대기업 CEO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숫자와 계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가문 간의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5년 전 할아버지의 강권으로 그는 한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서연우. 하지만 민주는 그날 신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일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실루엣, 그게 전부였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해외 출장길에 올랐고 돌아왔을 때 연우는 이미 집 한편 게스트룸에 짐을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각자 생활하죠. 필요한 것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세요. 민준이 건넨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렇게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지우며 살았습니다. 민주는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연우는 언제나 자신의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도 민주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실루엣, 희미한 향기, 작은 발소리. 그것이 그가 아내에 대해 아는 전부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연우는 항상 얼굴을 가리는 넓은 책 모자를 쓰고 나타났고 민주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죠. 어차피 이혼할 사이인데 얼굴을 알 필요가 있나? 그는 종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민준에게는 평생 찾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을 살려낸 의료진. 당시 의식이 흐릿했던 그는 그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낸 놀라운 의술만을 기억할 뿐이었죠. 괜찮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민주는 그 은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것은 민준의 가슴 속에 평생의 빚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누구와도 진심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도 그저 의무였을 뿐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민주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비서 차윤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민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인에게도 자유를 드려야죠. 사실 민주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는 것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그녀에게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다면 최소한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고 민주는 집사를 통해 연우에게 서재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저녁 7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이혼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고 이제 연우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류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변호사가 충분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말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가 5년 동안 복도에서 무수히 들었던 그 조심스러운 발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민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을 받으며 서 있는 한 여자. 처음으로 그녀는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맑은 눈동자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얼굴. 순간 그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흐릿했던 의식 속에서 자신의 위를 굽어보던 그 얼굴. 밝은 수술등 불빛 아래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던 그 눈동자. 절박하면서도 확신에 찬 표정. 괜찮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그의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 여자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준,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가 지금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입니까? 연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체념만이 있을 뿐이었죠. 네, 저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민준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그가 세상을 뒤져가며 찾았던 사람. 수십억을 들여 탐정을 고용하고 수많은 병원을 뒤지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5년 동안 같은 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 어떻게 이럴 수가.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충격, 당황,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그 한마디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존재 자체도. 제가 누구인지 말했다면 그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은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집에 붙잡아두는 것.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자신이 찾던 사람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5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는 것을. 그럼 왜 이 결혼을 받아들였습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연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을 한 번만 구해달라고. 당신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누군가를 곁에 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당신이 저를 보지 않더라도 당신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당신이 조금은 덜 외로워질 수 있다면. 민주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올렸던 냉정함의 벽이, 감정을 차단했던 모든 방어 기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외롭게 만든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의 서명이 되어 있는 그 서류가 지금은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앉으시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고 민준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제대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 부드러운 이목구비, 하지만 그 눈에는 5년의 시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체념, 그리고 조용한 슬픔.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연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10년 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당신이었죠. 심각한 다발성 외상으로 생존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당시의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12시간 동안의 수술 끝에 당신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수술 중 과로로 제 손에 떨림 증상이 생겼고 의사로서 더 이상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병원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때문에? 아니에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의 생명을 구한 것을요. 다만 그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그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인이 5년 동안 자신의 냉대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네. 할아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은인을 찾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절대 찾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당신 곁에 있어달라고. 민주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노인은 왜 자신에게 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떠나셨을까요? 할아버님은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보는 법을,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법을. 하지만 연우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당신은 끝내 저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이 집에서 뭘 하며 지냈습니까?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연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밤늦게 들어와 지친 얼굴로 넥타이를 풀 때,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릴 때, 서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일 때,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술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있으니까 당신의 건강을 체크했죠. 집사님께 당신의 식단을 조언하고 당신이 과로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느꼈던 그 안정감,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지던 그 따뜻함, 그것이 모두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지워가며? 사랑했으니까요. 연우의 대답에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수술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멎었을 때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구하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의사로서의 사명감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후로 당신은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의 부탁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비록 당신이 저를 보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이 평생 눈물을 흘려본 적 없는 그가 지금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저를 2번 살렸습니다. 한 번은 수술대 위에서, 한 번은 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주며. 그런데 저는 당신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만 주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를 준 건 아니에요.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요.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저도 이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일 거예요. 하지만 민주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민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우의 손을 붙잡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혼할 수 없습니다. 왜죠? 연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눈에는 작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바보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제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연우는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죄책감일 뿐이에요. 은인이라서 미안해서 제게 빚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이유로 누군가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죄책감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 죄책감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니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지던 그 평온함, 힘든 하루를 마치고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던 그 안정감. 그 모든 것이 당신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우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민주는 반문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평생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사랑이 누군가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든 것이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보다 더 아픈 것이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우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평생을 바쳐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표정, 당신의 미소, 당신의 눈물, 당신의 모든 순간을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5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당신 곁에서 투명인간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과 죄책감인지 저도 당신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민주는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럼 조건을 주십시오. 조건이요? 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00일만. 아니, 50일만.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지, 제 감정이 진짜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 만약 그 기간이 끝나고도 당신이 여전히 이혼을 원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서명하겠습니다. 연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체념과 포기, 그리고 이제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를 향한 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30일.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30일만 드릴게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지내보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30일 후 우리 각자 결정하는 겁니다. 계속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 것인지. 민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30일. 제가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연우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30일 후에 다시 보도록 해요. 만약 우리 둘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서명하기로 하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30일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연우가 서재를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우 씨.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깨닫고 연우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 함께 아침을 먹어도 될까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그녀가 방을 나가고 민주는 홀로 서재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일. 절대 놓치지 않겠어.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서성이다가 연우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한 것일까요? 민주는 문을 두드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그는 5년 동안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마음에 다가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집사 박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 연우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연우도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은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침묵이었죠. 커피, 어떻게 드십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는 그녀가 커피를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설탕 없이 우유만 조금이요.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직접 커피를 타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연우가 커피잔을 받으며 그의 손가락이 살짝 닿았고 민주는 작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민준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꾸는 것, 두려워하는 것, 모든 것을요. 연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왜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요? 네. 할아버지가 정해준 결혼이었기에 만약 제가 당신을 보고 당신을 알게 되면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평생 은인을 찾겠다고 다짐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부러 당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연우는 그의 대답을 듣고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네요. 네.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멀리서 찾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이. 그들은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의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연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실 수 있나요? 민준은 놀랐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몇 시가 좋으십니까? 저녁 7시쯤이요. 제가 저녁을 준비해 볼게요. 같이 먹어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그날 민준은 회사에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저녁 생각뿐이었습니다. 비서 차윤희가 이상하다는 듯 그를 바라봤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민준은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샀습니다. 백합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우아한 백합. 연우에게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7시 정각 민준은 집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식당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우가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연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해. 민주는 어색하게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놀란 표정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무도 제게 꽃을 선물한 적이 없었는데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또다시 아팠습니다. 5년 동안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우가 직접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민준은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입니다. 과찬이에요. 그냥 집밥이에요. 집밥. 민준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먹어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따뜻한 집밥. 연우 씨, 네.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함께 저녁을 먹어도 될까요?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일 동안은요. 그 말에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 30일을 영원으로 만들겠다고. 3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연우와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일찍 집에 돌아와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주말, 민주는 연우에게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십니까? 연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바다. 바다가 보고 싶어요. 5년 동안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거든요. 민주는 그 말에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이 집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갑시다. 그들은 차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3시간의 드라이브 동안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우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첫 수술을 집도했을 때의 떨림, 그리고 환자를 살렸을 때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따뜻하고 강한 사람인지를.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민준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파도 소리, 시원한 바람, 그리고 노을빛에 물든 하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고마워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연우는 놀라 그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당신을 어디든 데려가겠습니다.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모두 함께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15일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연우는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민주는 연우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왜죠? 모든 게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요. 지난 일들을 씻어내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민주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연우 씨, 네, 사랑합니다. 연우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 감정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인지, 일시적인 집착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15일이나 남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30일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5년 전 우리 결혼식 날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반지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지 못했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습니다. 서연우,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엔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연우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그러고 싶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5년 만에 그들은 마침내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25일째 되는 날, 민주는 연우를 어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한 중년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연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연우의 옛 동료 의사였습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강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죠. 김 박사는 그들을 한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손떨림 증상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강 대표님께서 거액을 투자하셔서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셨죠.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걸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살리기 위해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다시 꿈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돈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이 제게는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시 수술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연우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일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서재에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30일 전 그날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연우는 서류에 서명하는 대신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서류. 민준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연우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증명했어요. 30일 동안. 아니, 사실 15일 만에 이미 증명했죠.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민준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들은 키스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진심 어린 키스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연우는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수술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형 병원의 수석 외과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경영과 더불어 의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연우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부부로. 어느 저녁 그들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연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5년을 제 곁에서 투명인간처럼 보낸 것.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5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2번의 인생을 주었어요. 한 번은 의사로서의 꿈을 돌려주셨고, 한 번은 진짜 사랑을 알게 해주셨죠.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저를 3번 살렸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주며 그리고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좋아하는 비.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는 비. 비가 오네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비입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씻겨 내려가고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을 보지 못했던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투명인간으로 살았던 여자.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나 기다려주니까요.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지니까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미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